맞으면서 비는 모습 봤다. 고 최숙현 선수 얘기입니다. 오늘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국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감독과 선배들이 은밀하게 폭행을 하고 폭언을 했다는 내용인데 당사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배들 사실이 아니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어 있었습니다. 감독을 해서 관리감독 그런 선수 폭행이 일어났던 부분을 몰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 잘못을 인정하며 그 부분에서는 사실이 관리 감독에서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폭행 폭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란 말씀이시죠 지금? 선생님의 모든 사실을 성실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폭행을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최숙현 선수나 아니면 지금 피해자들한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최숙현 선수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같이 지내는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최숙현 선수와 지금 나와 있는 선수한테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래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사죄할 마음 있습니까? 사죄할 것도 그럴 것도 없습니다. 울분을 토하는 일이다. 가정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지금 주장에 어린 친구가 다 눈물 흘리십니다 지금. 어떠한 눈물이에요? 네, 이번 주제는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평론가님 우리 같이 영상을 봤는데 이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 주장 선수, 선배 국회에 출석해서 어느 누구도 본인이 때린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지금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했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오늘 그 국회 출석해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들이 가해자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 이외에 이 최숙현 선수의 동료 선수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나도 맞았고 예. 때리는 것을 봤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물론 이제 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예. 정황상 보면 틀림이 없는데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보다 더 심각하게 제가 느끼는 것은 선수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네. 이미 감독은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에 은폐를 하려고 선수들에게 은폐 시도를 위해서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또 이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경북도 체육회로부터 회유를 받았다. 그 합의를 종용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곧 드러나겠죠. 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내가 안 때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콜라를 한 잔 먹어서 체중이 불었다는 이유로 빵을 20만 원치 사와 숙현이와 함께 새벽까지 먹고 토하고 만들며 또한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견과류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며 뺨과 가슴을 때려 다시는 안 맞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선수들이 보니까 당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 그런데 이거 안 때렸다라고 말하는 건 이후에 뭐 수사 과정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어떻게든지 본인들 책임을 회피하고 모면해야겠다. 지금 이런 생각에서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대체적으로 보면 저게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한 내용을 듣지 않으면 저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실제 수사나 조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구체적인 정황이 맞아떨어지면 그런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는 거죠. 네. 이 동료 선수들은 감독뿐만 아니라 경주시청 팀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선배 선수 역시도 폭언과 폭력을 계속 해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역시 들어보시죠. 그 선수 앞에서 저희는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숙소 공간에 쓰다 보니 훈련 시간뿐만 아니라 24시간 주장 선수의 폭력 폭언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고
제3자에게 말하는 것도 계속 감시를 받았습니다. 실수를 하면 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를 멱살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데려가 뒤질 거면 혼자 죽어라, 뛰어내리라고 협박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사정까지 했습니다.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건데, 또 최숙현 선수의 훈련 일지에도 보면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고 또 상당히 오랫동안 조금 가혹행위를 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유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심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일단 감독과 팀 닥터가 팀에서 군림하고 있었고요. 이 감독이 또 이 같은 선수 입장에서 이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주장 선수를 내세운 것으로 정확히 드러나고 있죠. 예. 그런데 어떤 대회나 또 경기에 부진하다고 이례적으로 지나가는 순간적인 폭행이 아니라 예. 이게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진행이 돼 왔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저의 물론 이제 추정이긴 하지만 네네. 이 경주시청 이 트라이애슬론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경주시청 관계자들도 경주시청에서 이 팀을 관리하는 관계자들도 이와 같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이 경북도 체육회에서도 제일 먼저 한 게 또 은폐를 시도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경북도 체육회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지역에서 오래된 분들끼리 갖고 있는 유착 관계가 심하게 의심된다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 사건에서도 최숙현 선수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런 유착관계에 의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놨던 인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무산시켜놨던 그 이유, 네네. 이거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후배 선수들을 괴롭히면서 정작 다른 선수들과는 뭐 얘기도 못하게 했다. 이간질을 시켰다. 휴대전화 감시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신체 강도 높은 훈련을 같이 하는 선수들이라 서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주면서 운동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왜 내부에서 이런 일까지 벌였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감독, 주장 선수, 팀 닥터 이런 네. 분들의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첫째는 인격이나 인품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게 뭐랄까 저분들이 이제 있다 보면 이미 저걸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인생 궤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걸 약점 삼아서 그냥 계속해서 지속적인 지금 괴롭힘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예. 벌써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 경비원분 사실은 이렇게 폭행해서 자살에 이르게 했던 사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보면 그렇죠. 예. 사실은 이 사건도 검찰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수사를 해서 구속할 분들 구속하고 냉철하게 처벌할 분들 좀 처벌해야만 아마 이 문화가 바뀔 것 같고 네. 사실은 체육계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의 폭행 또는 성폭행에 관련된 미투 이게 벌써 뭐 한두 해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보면 그러면 문체부 내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 또 대한체육회도 이거 해결하겠다 하지만 계속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문체부나 대한체육회 안에서 여기에 대한 진짜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이렇게 따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 시스템이 가장 최적의 시스템이고 네. 지금 현재 이런 폭력 정도야 그냥 일종의 부작용으로 뭐 감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 정도 생각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네. 근본적으로 이걸 개선시킬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진짜로 대한체육회에서 정말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가해자 중 또 한 명이죠. 팀 닥터라 불렸던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새로운 증언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팀 닥터는 자신이 대학 교수라고 말했으며 수술을 하고 왔다는 말도 자주 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스캔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팀 닥터가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이건 뭐 제가 말로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극단적 선택 이르게 내가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이게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네. 자격도 없고요. 예. 뭐 인품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분이 네네. 트라이슬론 팀에 와서 팀 닥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또 전에 뭐 근무했었던 병원의 관계자의 얘기로는 우리 병원에서 뭐 청소 업무하고 있었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 선수들의 증언 중에서도 나온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 그 감독과 닥터가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어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팀 닥터는 이 경주시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기준을 확인하고 뽑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 트라이슬론 팀의 감독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예.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 팀에 둔 거죠. 예. 이 팀닥터에 들어가는 비용을 선수들에게 또 각출을 또 강제를 했고요. 예. 이래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팀닥터가 앞서 나온 대로 치료를 핑계로 대서 성추행까지 하고요. 예. 그 선수들에게 폭행까지 하고요. 정상적인 팀이라고 한다면은 이 감독 이외의 팀닥터나 다른 관계자들이 선수들에게 폭행하는 것은 일종의 감독의 권위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예, 예. 감독으로서는 선수 관리가 본인이 다 하는데 본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선수들에게 관여한다는 게 말할 수 없는 권위의 침해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감독이 저지를 하고 경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쩔쩔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관계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팀닥터와 감독의 관계가 아니라 무언가 유착 관계가 심하게 형성이 돼 있었고 감독보다 팀닥터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유착 관계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예. 근데 팀 닥터면 그야말로 닥터니까 당연히 의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 이렇게 체육팀에 의사 면허도 없는 팀 닥터들이 활동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의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가 항상 같이 이 대회나 경기에 같이 이 동행을 하고요. 네. 일반 프로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 주치의가 있지만 네. 매 경기마다 참여는 못 하고요. 네. 대신에 최소한 물리치료사 정도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 선수들이 경기 시작하기 전이나 몸 풀 때, 네. 그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회복 훈련을 할 때 자기가 갖추신 분들이 다 지도를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 경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고 도대체 경주시청의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됐는지 이 감독이 시청과는 별개로 자기가 그냥 고용을 한 거예요. 임의대로. 예, 예. 그리고 그 비용을 선수한테 각출해가지고 지불한 거죠. 근데 이것을 알고 방치했는지 모르고 방치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어쨌든 그 동료 선수들의 주장으로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료들은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받았던 태도, 받았던 이야기들도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도 목소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최숙현 선수가 신고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은 덧붙일 수 없다며 일부 진술을 삭제했으며 어떻게 처리될 것 같냐는 질문에 월급 20-30만 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고 하여 애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 애한테 힘 빠지는 소리를 경찰이 하고 구타했는 것도 이거는 벌금 뭐 한 20-30만 원 나오고 뭐 그럴 사안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의원님, 그러니까 이 최숙현 선수 말고도 많은 선수들이 피해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있는 그대로 다 진술을 하면 내가 보복을 받을까 봐 참 두렵다는 게 이 선수들의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저 영상 화면 보면 예. 이제 본인이 입은 피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네네. 최숙현 관련된 거 아니면 얘기하지 마라. 네. 네가 고발할 거 아니면은 굳이 그거 얘기하지 마라. 조사에 안 적겠다. 네네.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런 내용 굳이 필요 없다. 네. 이거 처리돼봤자 벌금 30만 원짜리다. 그러면 이게 신고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까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유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핵심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주장 선수, 그다음에 감독 뭐 이런 분들이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 팀 내의 폭행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과정 다양하게 시청이라든지 다 이렇게 엮여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숙현 선수가 신고를 해도 그냥 묵살이 되고 네. 묻혀 지나가고 사건도 그냥 위야무야 흘러가서 여기까지 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핸드볼 선수 출신 이모경 의원이 유가족들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다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모경 의원, 애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거기 부산에 방치했습니까? 집에 데리고 오지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통화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물론 유족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저런 식의 그 발언은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그 녹취록 전문을 봤거든요. 네. 봤는데
그 이모경 의원의 선수 시절서부터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진심은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두 가지 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진심은 의심하지는 않으나 이제 국회의원 10년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만났을 때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언행이 아직까지 경험이 쌓이지 않아서 그 녹취를 보면은 말투가 굉장히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시하는 듯한. 네. 왜냐하면은 그 원래 스타일이에요. 감독으로서 생활하고 주장으로서 선수들이 지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경험이 쌓이지 못하다 보니까 실수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산에는 오히려 피해만 입게 됐다라고 강조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예, 예. 이건 뭐냐 하면 그 이모경 의원이 엘리트 스포츠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굉장히 센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폭행이나 성폭행 사건이 나올 때마다 전체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피해의식이 있어요. 예, 예. 그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국회의원으로서는 초점을 잘못 맞춘 거죠. 예.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궁금해하는 것은 최석현 선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왜 최석현 선수의 진정이 은폐가 됐는지 이거를 궁금해하고 이걸 풀어달라고 하는 건데 체육인 전체가 때리고 맞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하려고 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 부족을 드러낸 그런 언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볼게요. 대한철인삼종협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스포츠공정위원회 이제 개최를 한다고 그래요. 곧 있으면 열리는데 아무래도 가해자들 영구 제명까지도 지금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조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신상필벌을 적용해서 영구 제명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책임 회피와 여론 대응하기 위해서 즉 그들이 살기 위해서 예. 지금 분위기에서 영구 제명 이외에 다른 징계를 내리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에서도 최초의 입장문에서 사과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차관 불러다가 조사하라. 그 말 듣고 3시간 만에 다시 성명서를 내가지고 네. 사과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안중에 피해자들이 아니라 책임의 피해, 자기 살 길 찾는 그런 처신이라고 해석이 되어지죠. 예, 그렇군요. 네.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동료들의 좀 용기 있는 증언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상황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